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오늘도 마감 시황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시장 종합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시면 오늘 3.76% 상승해줬고 6,598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은 2.42% 상승해주면서 799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줬죠. 800포인트 위에서는 마감을 못해준 모습이에요. 상승 종목을 보게 되시면 상승 종목 많죠. 그런데 지수 오른 것 치고는 많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르다 보니까 지수 상승률 대비 하락 종목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고점에서의 수급 쏠림을 생각해 보면은 요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벌써 3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전부 다 받아줬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끊긴다고 해보면 왜 계속 팔아 제낄까에 관해서도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물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콜옵션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지만 풋옵션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총 누적액을 보게 되시면 풋옵션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8월 13일인가요? 12일인가요? 이때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방향을 못 잡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 주요 저항 자리는 돌파를 한 상태죠. 6,400포인트의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400포인트 돌파하면서 6,60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 하필 수렴일지도 참 답답한 상황이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모두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한 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자리 반등부터 계속해서 갭이 생기니까 이게 저도 차트 보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움직여 주던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시면 상방 쐐기 형태죠. 이런 식으로 또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또 삼각수렴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형태만 삼각형이지 이거를 삼각수렴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주가가 수렴을 하게 된다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분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방 분출을 조금 더 의심을 하긴 해요. 이게 이제야 반등 나오는 자리라서 찬물을 끼얹긴 싫은데, 자, 나스닥 차트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나스닥 올려드렸죠. 3만 포인트 구간이 중요한 저항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그 이후에 있는 정고점을 보던가 신고가를 달성하던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구간입니다. 나스닥도 바닥에서부터 원웨이로 엄청나게 빠른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빠른 상승 와중에 저항 구간까지 한 번에 도달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한 번쯤은 꺾일만 하다는 생각인 거죠. 나스닥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야간 선물이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난리가 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선 2% 정도까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의미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3% 이상 움직이면 좀 곤란합니다. 이때부터는 변동성도 커지고 다음날 방향이 거의 확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나스닥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된다.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중요하다. 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오늘 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지와 저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000포인트가 다음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0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상방보다는 일단 하방을 어디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400포인트를 돌파를 했으면 6,400포인트에서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6,4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6,000포인트 그리고 5,950포인트 이 두 구간을 지켜주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많이 곤란해집니다. 5,5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 구간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대한 반등이 또 한 번의 하락을 위한 반등이었던 거죠. 물론 제가 바닥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외인의 매수세도 그렇고 이 반등은 한 번쯤은 믿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차트를 보고 한다는 건 이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6,400에 깊게 내려오면은 6,000, 5,950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거고, 상방으로 돌파해야 되는 저항 구간은 7,000포인트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당장 안 오르더라도 지지만 받아주면서 횡보를 해주면 돼요. 횡보가 지금은 가장 좋아요. 아무튼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전 협정한다 하고서 또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트럼프 아저씨는 언제 또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양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진짜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완벽하게 24만 6천 원, 24만 원을 돌파한 상태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또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 역시 24만 원이 될 겁니다. 지금 통합 차트로 보면 하락 중에 있는데 24만 1천 원이거든요. 24만 원만 좀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규장 차트로 돌아와서 24만 원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다시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은 결국에는 21만 원인 거예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계속해서 같은 저항과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루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켜야 한 번 더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를 못 지키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21만 원이 뚫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아래로 다시 240선 20만 원을 또 열어둬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비중을 크게 실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주도주였으니까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또 이끌어 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 여기에 전 재산을 몰빵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은 항상 명심을 하시고 어디에서든 적용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수렴을 만들고 있어요. 어디로 뚫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확신이 들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갭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변동성이 거의 없잖아요. 같은 자리에서만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여기서도 수렴 만들더니 뭐 뚫는 것도 아니고 갭 띄워놓고서 또 내렸다가 또 올리고, 차트 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60분봉 상에서 24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려왔을 때 채널 상단을 밟고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22만 6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반등이 못 나오게 된다면 그 아래로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체크해 주시고 내려왔을 때 반등 나오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죠. 뭐 상방으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70만 원을 못 뚫은 상황이죠. 이거 뚫으면 뭐 190만 원, 또 뚫으면 200만 원, 또 뚫으면 210에 뭐 230만 원, 계속해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매물대가 겁나게 두꺼우니까 위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가기 전에 결국에는 170만 원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못 뚫으니까 계속해서 버겁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70만 원을 못 뚫었으니 내려온다면 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155만 원에서 15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153만 원을 지지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170만 원의 저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려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채널의 상단부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의 고점 자리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채널의 상단부는 낮아지고 있죠.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다면, 수직으로 꼽는다면은 135만 원입니다. 이전에는 146만 원 이 정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깊어지니까 130만 원 구간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손익비로 따진다면은 내려와야 매수가 맞겠죠. 이런 자리에서 저항 뚫는다고 생각하고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 잡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좋겠고, 보통 이렇게 두들겨 줄 때 있잖아요. 저항 자리가 있으면 이 구간을 계속해서 두들겨줘요. 반복적으로 두들기면서 저점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 돌파를 합니다. 내려가더라도 대부분 한 번쯤은 돌파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항 맞을 수 있는 구간이 뭐 185만 원, 190만 원대니까 이 구간까지 쭉 올렸다가 뭐 빼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내려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150만 원 구간에서 170만 원까지 상당히 널널하게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뚫어주면 좋겠어요. 최대한 뚫어주면 좋겠고, 지금 거래량도 보게 되시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수렴하고 있죠. 이거는 수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는 걸 보시면 갭이 엄청나게 많죠. 만약에 이 갭이 좀 덜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잘 모르겠으면 5분봉, 3분봉까지도 들어가서 다 보거든요. 다 뜯어보는데 갭이 있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단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장기 관점은 주말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단기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내일 어디에서 지지받고 어디에서 오를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170만 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 내려오게 된다면 153만 원, 155만 원 이 구간 지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 나스닥 꼭 확인하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